뭐 쿠팡 위메프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8국지 5국지 뭐 난리 났어요 지금. 1,700만인데? 진짜 많다. 양측에서 세일이 들어가니까 가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날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2만 원 내면은 배송이 붙어있는 건 다 무료 배송으로. 또 사실 불안한 게 사기를 많이 당할까 봐. 그걸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 정도 노력이면 내가 사기를 당해도 기꺼이 당해드리겠다. 그렇게까지 노력하셨는데. 돈쌤은 끝까지 추적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운 쇼핑 얘기를 좀 해볼까. 걸었으면 써야죠. 근데 쇼핑도 오늘은 이제 그냥 쇼핑보다는 좀 2부 리그를 좀 얘기를 해볼까. 힌트 좀 드릴까요? 미개봉 뭐 민트급 뭐 아니면 택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민트급은 아예 모르겠는데 민트급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용어는 아닌데 민트라는 게 지폐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새 돈이 있고 뭐 그 어디 시장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은 막 구겨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폐협회에서 그것도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급수가 떨어지면 이거를 파기하고 새 돈으로 다시 발행하는 이런 걸 하는데, 발행해서 다시 나오자마자를 민트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잉크도 안 말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트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민트 상태다. 중고 거래할 때 정말 깨끗하다. 정말 새 거 같다는 말을 그냥 민트급이라고 하는데. 아, 세핑급? 네, 그냥 아나운서가 아니 근데 원래 세핑급이라고 해요 진짜. 네. 요즘은 중고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엄청 성장하고 크죠. 있거든요. 중고하면 이제 또 중고나라잖아요. 중고나라 회원수만 하더라도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냥 검색 요정. 검요? 1,700만인데? 1,700만인데? 진짜 많다. 미취학 아동이나 어르신들 빼면 웬만하면 다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정말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마존 같은 느낌. 확실히 요즘에 이런 거 보면은 중고 거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게 불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합리적인 걸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백화점 가서 살 텐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니죠? 외국에서도 중고나라 같은 게 있으려나? 처음에 출발한 게 이베이 아시죠? 알아요. 이베이가 중고로 시작했어요. 아 맞아, 네. 옥션. 그러니까 이베이가 우리나라 옥션 인수해서 한 회사가 됐죠. 거기가 원래는 새 것들을 안 팔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라고 말하기에는 하나의 포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 광고나 이런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 배너 광고 하나 조그만 거 올리는데도 원 2천만 원 정도. 2천? 네. 아 근데 1,700만이면은 와 진짜. 사실 뭐 상장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상장까지. 원래 중고나라를 소유한 회사 이름이 중고나라가 아니었는데 중고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아예 중고나라로 이제 상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혹시 다은 씨는 중고 거래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 중학생 때 책을 알라딘에 팔아본 적이 있었고.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뭔데? 차. 아 차를 중고로 샀구나. 네, 돈쌤은 그러면 뭘 파셨어요? 왠지 카메라 파셨을 것 같아. 카메라, 컴퓨터 뭐 관련 전자제품이 가장 많고요. 사실 좀 긁히고 한다고 해서 카메라가 뭐 화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중고가 싸니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중고로 많이 샀거든요. 옛날에는 덩크라고 나이키 덩크가 유행했을 때가 있는데, 그 세대세요? 네, 그 세대인데 덩크 레인보우라고 되게 희귀한 게 있어요. 덩크인데 막 빨간색, 주황색 막 섞 들어간 거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진짜 중고로 샀어. 도착했거든요. 냄새가 흰말에서 아 진짜 그때 엄마가 야 이거 쓰레기를 사왔냐고. 진짜 운동화는 웬만하면 중고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꿀팁이에요 이거는. 네. 근데 중고나라가 또 사실 불안한 게 사기를 많이 당할까 봐. 그쵸. 아이폰을 사갔는데 벽돌이 온다든지. 혹시 중고나라에서 사기 안 당하는 꿀팁 같은 게 있나요? 꿀팁은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뭐죠? 중고거래는 직거래 하셔야 돼요. 굳이 근데 택배 거래를 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그래서 뭐 전화번호 쓰지 않고 카톡 아이디 이런 거 하시는 분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된다. 네, 그거는 그냥 연락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싸다. 세상에 이유 없이 비싼 건 있어도 이유 없이 싼 건 없습니다. 가끔씩 네. 급처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급처, 급매물. 급처해도 몇만 원 차이예요. 중고라는 게 정말 웃긴 게 72만 원에 올려놨을 때는 3일간 안 팔리다가 70만 원 하면 3분 만에 팔릴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시세가 71만 원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직거래 대원칙 하에 카테고리를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사고 싶다. 그러면 중고나라도 좋지만 아사모라든지 맥스사라든지 거기에 특화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카메라면 뭐 FLR 클럽이라든지 각종 특화된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 회원 장터들이 꼭 있거든요. 확실히 거기가 사기 확률이 떨어집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저는 거기서 찾아보고 안 되면 중고나라에 가요. 중고나라에 가면 있긴 다 있어요.
제 그리고- 친구는 네.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그 사람이 사기를 친 적이 있거든요. 구매자의 정보 같은 걸 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기꾼 정보죠. 네. 사기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데가 경찰청이나 이런 데 신고가 들어온 것들을 받아서 이제 그걸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더치트 같은 것. 네, 어차피 계좌번호나 뭐 휴대폰 번호 이런 건 남겨놓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검증 과정으로서는 한번 그냥, 그리고 웬만한 중고 사이트에는 그 연결돼 있어요. 한번 해보죠. 맞아. 중고나라 갔을 때 더치트 조회 해가지고 옆에 조그맣게 배너 같은 것도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클릭만 하면 바로 뜹니다. 예, 그만큼 사기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연락하고 있는 휴대폰하고 뭐 네이버 아이디를 그 거기다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찍어서 바로 보내달라. 예. 꼼꼼할 경우에는 폰에 메타 정보 뜨잖아요. 그것까지도 보면 양양에 받는다는 분이 사진을 보냈는데 구글 포토에 올렸더니 은평구에 떠요. 그럼 사기죠. 예. 요즘에 폰 찍어서 보내면 거기에 GPS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게 맞으면 해도 됩니다. 그것까지 맞추는 그 정도 노력이면 내가 사기를 당해도 기꺼이 당해드리겠다는 그렇게까지 노력하셨는데 돈쌤은 끝까지 추적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2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메이저. 쇼핑몰. 그렇죠. 요즘 이제 메이저 하면 온라인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온라인인데 근데 미국에서는 물건을 인터넷으로 산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거 그냥 아마존에서 사면 돼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에서 사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에서 산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많기 때문에. 1등 기회도 없어서 그래요. 지금 거의 그럼 진짜 삼국지네요, 완전. 지금은 삼국지였는데다가 뭐 쿠팡 위메프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8국지, 5국지 뭐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인터넷 쇼핑이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거? 싸게 살려면 싸게 사는 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가격 비교가 용이하다는 거잖아요. 물건 살 때 제일 먼저 검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이버. 결론은 또 네이버죠. 한번 여행편에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한번 검색을 하면 검색 이력이 남는다. 예, 이력이 남아가지고 그런 게 여기에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링 하나를 사겠다. 이게 뭐 11,000원짜리라고 봐요.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11번가에 11,000원이 떠요. 근데 그냥 네이버에서 치면 11번가 옥션 최저가 쭉 뜨잖아요. 그러면 11,000원이었는데 1,380원 뭐 이렇게 애매하게 됩니다. 지마켓은 390원, 10원 단위로 막 치고받고 있거든요. 맞아. 일단 기본은 쇼핑은 대전제가 잡은 물고기에게는 뭐 주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은 자기 쇼핑몰로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11번 가든 지마켓에서 검색하면 이미 이 안에서 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죠. 그럼 100원이라도 깎아주려면 누구한테 깎아줘야 되겠어요? 네이버. 밖에 있는 데서 깎아줘야 되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걸 또 네이버가 깎아주는 것도 많습니다. 맞아. 추가 할인, 네이버 전용 추가 할인. 왜냐하면 네이버는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해서 양측에서 세일이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좀 가격 차가 생각보다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가습기를 샀는데 하나 갖고 좀 부족해가지고 똑같은 걸 하나 더 사자. 최저가 검색을 했더니 여기 예를 들어 한 15만 얼마가 있더라고요. 넘어갔는데 16만 얼마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샀던 이력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행하고 똑같습니다. 일일이 쿠키 주는 건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크릿 모드 해가지고 링크 복사해가지고 주소창에 입력해서 엔터 치면 그 가격 그대로 듭니다. 그래서 시크릿 모드가 생각보다 쓸 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인데 다른 데보다 2,000원 싸게 하고 배송비를 5,000원 받는다든지. 맞아. 예. 근데 너무 고전적이라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배송비 2,500원인지 무배인지 확인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네. 예, 네이버에서는 아예 배송비까지 입력을 해서 최저가를 띄워주기 때문에 근데 일반 쇼핑몰들 있죠. 오픈마켓이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배송비에서 이제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앱에서 할인이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위메프 이용을 많이 해요. 폰이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별로도 정말 많이 나와요. 무료 배송 이런 것도 바로 메인 화면에 떠요. 그래서 요즘은 오픈마켓보다는 뭐 쿠팡, 위메프 이런 데서가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거든요. 1등이 어디예요? 현재는 쿠팡입니다. 돈 버는 걸로 치면은 쿠팡은 적자를 보고 있죠.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출혈을 하고 있군요. 네, 지금 쿠팡이 도전하고 있는 거는 로켓 와우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만 원 내면은 배송이 붙어 있는 건 다 무료 배송으로. 와. 근데 이게 아마존 프라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마존 프라임도 월정액 회비를 내면 그 회비를 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마존이 발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무료 배송이에요. 요즘은 새벽 배송이 또 트렌드라
특히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 아침 먹기가 힘들잖아요. 아마존도 이 시장에 진출했어요. 신선식품 배달. 그 마켓컬리가 그러잖아요. 밤 11시 전에 주문을 하면 새벽에 집에 와 있어요. 그리고 마켓컬리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소분으로 팔아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쓰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의 마지막 카운터가 새벽 배송 시장이고 이제는 미국같이 큰 나라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어떻게 소비를 통제하냐면 어차피 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사러 가잖아요. 가면 뭐가 보이잖아요. 보이면 또 사요. 사면 또 먹게 돼 있고 먹으면 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찌게 되면 옷도 다시 사야 돼요. 그 옷도 다시 이제 팔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역할을 따로 나눴어요. 온라인은 정기 배송을 이용합니다. 저는 라떼 정말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우유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정기 배송 시켜요. 재고 관리를 하는 거죠. 때 되면 그냥 오게끔. 저 꿀팁이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팁은 딴 거 없습니다. 배고플 때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돈쌤. 아니, 저도 마찬가지지만 배에 담은 게 아니라 여기 담은 거잖아요. 배고픔은 계속 심해져요. 쇼핑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계속 사게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많이 사게 됩니다. 가는 길목에 주스나 아니면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드시고 가셔라. 아까 돈쌤 말씀하신 대로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중고 거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거 사려고요? 제가 컴퓨터를 10월에 샀거든요. 3번 켰어요. 네, 민트급. 민트급, 진짜 민트급이에요. 대신 팔아드릴까요? 대행료 좀 받고. 제가 중고를 얘기를 한 거는 일단 월이백들이 사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전자제품이에요, 사실. 노트북 아니면 폰. 특히 고정비로 돈 많이 나가게 하고 물건값도 비싼 게 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 소비로서 중고가 남이 쓰던 거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 소비로 한번 해본다면 특히 지금처럼 기술 과도기 때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월급 통장 이걸로 바꿔라. CMA 통장이요. 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다. 어떻게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지? 그니까요. 브라질은 10%를 주거든요. 실제 플레이어들은 그때 많이 벌긴 하는데 ETF 빼고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돈을 스쿨 하면서 이런 눈빛은 처음 전혀 모르겠다는 사실 그동안에도 좀 모르겠던 분 몇 번 있었는데 그냥 눈빛으로 넘어갔거든요.